자, 지난번 시간에 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경우, 혹은 이제 가입하기 전이라 그러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부정적인 면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연금저축에 좋은 점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근로자분들께서는 노후 보장의 목적도 가져가면서 지금의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도 최대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한도가 700만 원인데 그 700만 원까지는 다 넣기는 부담스럽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딱 그만큼만 넣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나 IRP, 뭐 연금보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들을 가입해가지고 가장 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연금저축 납입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결정세액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결정세액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말정산 이제 세액 계산하는 이 계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여기 지금 보시면 결정세액이라고 있거든요. 요 이제 결정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인데 그동안에 이제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공제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이죠. 그거하고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적다 그러면 이제 환급이 발생하는 거죠. 요 단계를 연말정산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요 결정세액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공제할 세액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공제할 세액이 없다 그러면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결정세액을 알고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정세액을 어떻게 예상을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참고하는 방법이에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거든요.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여기에 이제 결정세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와 올해 연봉의 차이가 크게 있지 않다.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서도 뭐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가 태어났다거나 뭐 이런 크게 환경 변화가 없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영수증상에서 표기되어 있는 결정세액을 참조하는 방법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그 대략적인 결정세액을 예상해보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제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그 대략적인 예상 세액을 알려면 여기 보이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 이제 흐름에서 공제, 인적 공제부터 시작해서 소득 공제까지 다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세액 공제들도 다 입력을 해줘서 최대한 빼먹지 않고 입력을 다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 입력을 하되 여기 보시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빼놓고 나머지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 결정세액으로 그 다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얼마를 넣을 건지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꼼꼼히 입력을 해서 결정세액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결정세액을 다 계산을 해서 뭐 대략적인 결정세액 금액을 알았다 이러면 이제 그 결정세액을 놓고 납입액을 역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케이스예요. 지금 그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12%를 적용하냐, 15%를 적용하냐가 갈리거든요. 따라서 이제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총 급여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결정세액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총급여가 5,500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율이 12%를 적용할 거고요. 여기서 지금 12%라고 말씀드린 거 왜 우리 보통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13.2% 혹은 16.5%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율은 그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율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되는 결정세액은 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기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 때도 지방소득세를 제외시키고 그리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따라서 이제 12%와 15%를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50만 원을 12%로 적용했을 때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역으로 납입 금액 어떤 금액에다가 12%를 곱했을 때 5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0만 원을 0.12로 나누면 지금 416만 6,666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50만 원의 결정세액이 있는 분은 대략 417만 원 정도를 이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면 결정세액이 0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15%니까 여기서 지금 얘를 20만 원 정도의 결정세액이라고 들었는데, 이 20만 원 정도의 결정세액을 다 0으로 만들려면 이때도 마찬가지 20만 원을 0.15로 나누면 한 133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환급을 다 받으려면 연금계좌의 납입액은 13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하면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거나 혹은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월 불입을 해도 되고 일시불로 납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나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공제를 받는 정도 수준에서만 납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올해 남아있는 시간 12월 말 전에 납입을 하셔도 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연말정산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